봄바람이 살랑살랑 기분 좋게 코끝을 간지리는 오후였어요. 선희 씨는 꽃집 앞에 놓인 낡은 철제물 뿌리개로 수국을 가만히 적시고 있었죠. 부산 해운대 근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그녀의 작은 꽃집 소담하원은요. 지금 막 피어나는 겹벚꽃이랑 라일락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답니다. 늘 그랬듯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선희 씨 마음은 잔잔한 바다 물결처럼 살짝 일렁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 데리고 갈게요. 아침에 받은 딸, 지민이의 전화가 계속 귓가에 소곤소곤 맴돌았거든요. 지민이는 1년 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만난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고. 글쎄요. 선희 씨는 무심코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죠. 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꽃을 다루느라 거칠어진 손마디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답니다. 괜히 긴장되네. 정말? 선희 씨는 빗자루로 꽃집 바닥에 떨어진 꽃집들을 쓸어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요. 그 후로 다시 누구를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 지민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또 바빴던 날들이었어요. 13살 때 가슴으로 낳은 지민이는 처음부터 선희 씨의 전부였으니까요. 이제 어엿한 30이 된 지민이는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했고 오늘 드디어 그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으니 아유, 정말이지. 오후 5시 선희 씨는 소담아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아담한 단독주택은 꽃집에서 걸어서 한 10분쯤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선희 씨는 자꾸만 거울을 보게 되었어요. 단정하게 쪽진 흰머리, 세월이 새겨놓은 잔주름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래도 오늘은 딸의 남자친구 온다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옅은 분홍빛 립스틱도 바르고 지민이가 선물해준 고운 실크 블라우스도 꺼내 입었답니다.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일까. 아이, 궁금해라. 선희 씨는 정성스레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지민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간장게장도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가끔 지민이가 엄마,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 솔솔 나는 거 어릴 때 같아서 너무 그리웠어.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선희 씨는 언제나처럼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 마음? 모성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딩동댕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선희 씨는 후 하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죠.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고 그 뒤로 키가 훤칠한 청년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깔끔한 셔츠에 정장 차림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강훈 씨예요. 강훈 씨, 이쪽이 제 어머니세요? 선희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청년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갑자기 온몸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너무나 익숙한 눈빛, 전혀 낯설지 않은 이목구비.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선희 씨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강훈이라고 합니다. 지민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선희 씨는 가까스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으며 청년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철썩이는 것 같았죠. 그 눈빛, 무심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그 버릇, 그리고 차분한 말투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실종된 아들, 하준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다 차려놨으니 어서 들어와서 앉으세요. 선희 씨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지만 다행히 지민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어요. 셋은 거실로 들어와 식탁에 둘러앉았고 선희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전 기억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선희 씨의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었지요. 7살 때 가족 여행을 갔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안 해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죠. 그 후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자책감 속에서 첫 남편과 헤어졌고 홀로 살아가며 딸 지민이를 입양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세요? 지민이의 말에 선희 씨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우는 선희 씨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는데, 어머나, 그 표정마저 어린 시절 하준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지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오늘 좀 피곤했나 봐. 자, 어서들 많이 먹어요.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뜨며 슬쩍 강훈을 살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아니, 어쩌면 후반일지도. 하준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37. 딱 그 나이쯤이었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라는 걸까요? 선희 씨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성이 다시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아주 평온했어요. 지민이가 캐나다 유학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잘제잘 늘어놓아 강우는 때때로 맞장구를 치며 빙긋 웃었죠. 하지만 선희 씨의 귀에는 그 모든 대화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시선은 자꾸만 강훈의 얼굴로 향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샘솟듯 피어올랐습니다. 강훈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선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훈은 지민이를 한번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죠. 아, 저는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치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민이와는 거기서 만났고요. 엄마, 강훈 씨가 얼마나 재능 있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바다별 천문대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요. 대박이죠. 지민이가 마치 자기 일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훈은 쑥스러운 듯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 바로 그 순간 선희 씨의 눈에 너무나 익숙한 습관 하나가 들어왔죠. 웃을 때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오른손으로 이마를 쓱 만지는 모습. 세상에, 하준이도 늘 그랬거든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희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강훈의 표정이 순간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희 씨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식탁 아래로 슬며시 손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괜히 민감한 질문을 했나 봐요.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강훈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을 처음 뵙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꼭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희 씨의 심장이 덜컥 멎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어머, 강훈 씨도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엄마가 더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호호. 지민이가 강훈의 팔을 가볍게 툭 치며 웃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면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요. 선희 씨는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만들었지만 마음속은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혼, 그리고 만약 강훈이 정말로 하준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저 닮은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희미한 희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죠. 갑작스럽네. 지민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년 넘었어요. 엄마, 서로를 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민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이 꼭 필요해요. 저희는 그래,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야. 선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지만 눈빛은 한없이 복잡했죠. 천천히 생각해보자. 결혼은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이니까. 네. 어머니, 저희도 서두르지 않을게요. 어머니께서도 강훈 씨를 좀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지민이가 이에 심 깊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희 씨는 주방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민이와 강훈이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선희 씨는 싱크대로 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아득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해운대 해변.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 하준이가 노란 모래성을 열심히 쌓고 있었죠. 엄마, 엄마 이것 봐봐. 내가 만든 멋진 성이야. 해맑게 웃던 7살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이지. 아주 잠깐, 딱 몇 분 눈을 뗀 사이에 하준이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경찰, 해경,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넓고 넓은 바다가 삼켜버린 것처럼 하준이는 그렇게 사라졌던 겁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강훈의 목소리에 선희 씨는 깜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강훈이 어느새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죠. 아,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강훈이 접시를 꼼꼼하게 닦으며 말했죠. 사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어머님이 너무 낯익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그만. 선희 씨는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강훈을 가만히 바라보니 이제는 그저 닮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준이 그 자체로 보였죠.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강훈 씨 아주 어릴 적 기억 같은 거 있나요? 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제가 8살 무렵부터의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해운대 근처 해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어요. 기억 상실 상태로요. 쨍그랑 선희 씨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민이가 깜짝 놀라 주방으로 후다닥 달려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어휴.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선희 씨가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나 심하게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강훈이 재빨리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와 깨진 조각들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고 지민이와 강훈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선희 씨는 터질 듯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었죠.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강훈이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강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꼭 다시 와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선희 씨는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먼지를 툭툭 털고 조심스레 열었죠. 첫 페이지에는 7살 하준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리고 그 특유의 깊은 눈빛. 선희 씨는 사진 속 하준이와 오늘 본 강훈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확신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훈은 틀림없이 하준이었고 30년 만에 그녀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더 끔찍한 사실은 선희 씨의 딸 지민이와 결혼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음날 아침 선희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채 소담화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형색색의 꽃들의 향기와 빛깔이 그녀를 기쁘게 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선희 씨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해. 어떻게든. 어느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골 손님인 최 여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희 씨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최 여사님이 걱정스레 물었죠. 선희 씨는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만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러네요. 어제 주문하신 꽃다발 여기 예쁘게 준비해놨어요. 손님이 떠난 후 선희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형사,
하준이가 실종되었을 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었죠. 이제는 정년퇴직을 했을 테지만 그래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그러나 조금은 세월이 묻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 형사님, 저 황선이에요.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해운대에서 아들 잃었던 잠시 침묵이 흘렀 이어서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황선희 씨 물론 기억하죠. 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선희 씨는 소담화원 문에 잠시 외출 중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일찍 문을 닫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오후 2시. 선희 씨는 시내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선희 씨를 보자마자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선희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얼굴은 여전하시네요. 박 형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선희 씨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했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하준이 사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형사 생활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미제 사건이었으니까요. 박 형사의 눈에 잠시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겁니까? 선희 씨는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강훈의 등장. 그가 하준이와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해운대 근처 해변에서 기억 상실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숨막히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틀림없이 제 아들 하준이라고요. 선희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선희 씨, 벌써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외모라는 건 때로는 기억과 간절한 희망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형사님은 모르세요. 그 눈빛, 손짓 하나, 말투까지. 엄마는 알아요. 제 아들이 틀림없다고요. 선희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할 방법이 있긴 하겠죠.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전자 검사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훈 씨에게 직접 말할 수도 없고. 선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사용한 컵, 수건 같은 것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설 연구소가 있으니 정원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선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윤리적으로 완전히 옳은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진실을 알아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선희 씨,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정말 하준이가 맞다면 따님인 지민 씨와의 관계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희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질문이었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은 오직 진실이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 씨의 핸드폰이 징 하고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죠. 엄마 주말에 강훈 씨 데리고 또 갈게요. 엄마가 강훈 씨랑 더 친해지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민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어제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혹시 강훈 씨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죠? 선희 씨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딸. 그냥 좀 갑작스러워서 그랬을 뿐이야. 만나보니 좋은 사람 같더라. 정말요, 아이. 다행이다.
강훈 씨가 엄마한테 좋은 인상 주고 싶어서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 봬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선희 씨는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다시 그 낡은 앨범을 펼쳤죠. 하준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펴보며 강훈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이 딱 멈췄지요. 하준이의 네 번째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아주 작은 흉터 자국이 있었죠. 아장아장 걷다가 장난을 치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습니다. 선희 씨는 강훈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보았지만 그런 흉터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걸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주말이 되었고 약속대로 지민이와 강훈이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는 이번에는 저번보다 훨씬 더 침착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죠. 어서 와. 우리 딸, 강훈 씨도 반가워요. 강훈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선희 씨는 아주 유심히 정말 뚫어져라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죠.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 자국.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 강훈 씨. 그 눈썹 위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선희 씨가 무심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강훈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 생긴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다쳤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희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선희 씨는 강훈의 아주 작은 습관들까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저를 쥐는 방식, 물을 마실 때 살짝 고개를 뒤로 젓는 습관, 웃을 때 눈가에 자글자글 생기는 주름까지 세상에 모든 것이 하준이를 떠올리게 했죠. 식사가 끝나고 강훈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선희 씨는 재빨리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가 사용한 물컵을 작은 비닐봉지에 쏙 넣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였죠. 지민이가 거실에서 잠시 통화를 하는 틈을 타서 선희 씨는 그 봉지를 자기 방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엄마, 이번엔 표정이 한결 나아 보이세요. 다행이다. 지민이가 선희 씨 옆에 다가와 앉으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그래. 강훈 씨가 보니 참 좋은 사람 같구나. 너희 둘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까 엄마도 정말 다행이야. 지민은 기쁜 듯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의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밝힌 의문과 불안이 함께 있었죠. 만약 강훈이 정말로 하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아들을 30년 만에 찾았다는 믿을 수 없는 기쁨과 그 아들이 하필이면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이 복잡하고 기막힌 상황 사이에서 선희 씨는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와 강훈이 돌아간 후 선희 씨는 박 형사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죠. DNA 샘플을 전달하고 가능한 한 가장 빨리 결과를 알아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 씨는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운명일까? 아니면 하늘의 잔인한 장난일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뜨거운 모성이 다시 거대한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폭풍이 가져올 결과는 선희 씨조차 감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와의 만남 이후 선희 씨의 일상은 마치 멈춰버린 낡은 시계처럼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지요. 그 일주일이 선희 씨에게는 지난 30년보다 어쩌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담 하원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꽃을 다듬는 동안에도 밤에 뒤척이며 잠자리에 들 때도 선희 씨의 머릿속은 온통 강훈과 하준이 두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낡은 사진첩을 수십 번도 더 펼쳐보며 두 얼굴을 비교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확신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죠. 그래, 그 아이는 내 아들 하준이가 분명해. 수요일 오후 꽃집 문이 딸랑
열리고 지민이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엄마 짜장 깜짝 방문이에요. 지민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죠. 선희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애써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이 오늘 웬일이니? 오늘 회사 바쁘지 않아. 네, 잠깐 시간이 나서요.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민이가 가방에서 예쁜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강훈 씨가 엄마 드리라고 특별히 부탁했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엄마가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특별히 주문 제작했대요.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유리 꽃병이 들어있었죠. 햇빛을 받으면 영롱한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구나. 선희 씨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쵸. 더 대박인 건 강훈 씨가 이걸 직접 디자인했대요. 역시 건축가라 그런지 이런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니까요. 지민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선희 씨는 홀린 듯 꽃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꽃병 바닥에 아주 작게 새겨진 문양. 그건 분명 작은 모래성 모양이었습니다. 선희 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민아, 이 문양은 뭐니? 아, 그거요. 강훈 씨가 자기 작품에 넣는 시그니처 같은 거래요. 어릴 적부터 모래성 쌓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그걸 모티브로 항상 이런 문양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엄마 뭐 이상한 거라도. 선희 씨는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그냥 문양이 참 독특하고 예뻐서. 역시 예술가들은 다 자기만의 특별한 표시가 있나 보구나. 하준이는 정말 모래성 만들기를 너무나 좋아했었죠. 실종되던 그날에도 해운대 그 넓은 백사장에서 한참 동안이나 예쁜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 아니,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선희 씨의 확신은 이제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지민이는 꽃집에 잠시 더 머물다 엄마,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줘요. 하고 애교를 부리며 일터로 돌아갔고 선희 씨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영롱한 유리 꽃병이 들려 있었죠.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 했죠. 선희 씨,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요? 선희 씨의 목소리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선희 씨, 결과는 양성입니다. 9% 이상의 확률로 두 분은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박강훈 씨는 선희 씨의 친아들, 황하준 씨가 맞습니다. 선희 씨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소파 위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였지만 이렇게 실제로 확인을 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선희 씨, 괜찮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박 형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형사님, 그저 30년 동안 너무나 기다렸던 소식이라서 선희 씨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훈 씨에게, 아니, 하준 씨에게 이 진실을 알리실 건가요? 선희 씨는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선희 씨는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달빛만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기쁨과 혼란, 행복과 두려움이 마구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희 씨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자신의 빛바랜 옛 결혼 사진이 담긴 앨범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하준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녀의 첫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남자는 하준이가 실종된 후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다 결국 지쳐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지는 20년도 더 지났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죠. 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선희 씨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지민이와 강훈, 아니, 하준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선희 씨에게는 둘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선희 씨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오후에 박 형사가 소담화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선희 씨,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형사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기적처럼 찾았는데 그 아들이 하필이면 내 딸과 결혼하려고 한다니 정말이지. 선희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희 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라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선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꿈틀거렸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네 엄마고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또 지민이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우선 강훈 씨에게, 아니, 하준 씨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함께 지민 씨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한참 동안 대화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꽃집 현관문이 딸랑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민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선희 씨와 박 형사가 동시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거실 안쪽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나 그 뒤에는 강훈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훈 씨가 오늘 웬일로 일찍 퇴근해서 같이. 지민이의 말이 갑자기 딱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형사에게로 향했죠.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선희 씨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박 형사님이라고 그냥 아주 오랜 친구야. 친구. 박 형사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희 씨의 아주 오랜 지인입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강훈 역시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묘한 의문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정말이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희 씨. 박 형사가 떠난 후 꽃집 안에는 어색하다 못해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민이가 어머니를 의아한 눈빛으로 빤히 바라보았죠. 엄마? 정말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그분 경찰은 아니시죠? 왜 경찰이랑? 아니, 그냥. 아니야. 지민아.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아주 오래전 일 때문에 잠깐 조언을 구하던 참이었어. 선희 씨는 가까스로 정말 겨우겨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요. 어떤? 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강훈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그는 분명 선희 씨의 아들 하준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 속에서
30년 전 그 해맑던 7살짜리 남자아이의 모습이 아련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엄마 왜 그러세요? 지민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희 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아이고, 배고프겠다. 엄마가 빨리 저녁 준비할게. 둘이 좀 앉아서 쉬고 있어. 선희 씨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더욱더 심란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엄청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 진실이 이 세 사람의 삶을 또 얼마나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선희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민이와 강훈이 평소처럼 소곤소곤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선희 씨는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지금 이대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까? 바로 강훈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강훈 씨, 거의 다 끝나가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마무리는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강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마른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젖은 그릇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선희 씨는 또다시 하준이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강훈 씨, 선희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주 어릴 적 기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강훈은 그릇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또 그걸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좀 궁금해서요. 선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강훈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처음 양부모님 댁에 왔을 때예요. 그전에는 한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운대 근처 해변에서 발견되었을 때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엔 입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선희 씨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찾았어. 우리는 너를 찾았다고 밤낮으로. 정말이지 뜬 눈으로 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을 뿐이야. 아가야, 아주 가끔 꿈에서 바다가 보여요. 강훈이 계속해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래성을 열심히 쌓고 있는 꿈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희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정말 필사적으로 그것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강훈 씨는 행복했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비록 지금은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요. 강훈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왜 자꾸 저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민이와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희 씨가 자신도 모르게 급히 그리고 아주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정말 아니에요. 강훈 씨, 그냥 강훈 씨가 워낙 좋은 사람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훈은 그제야 안도한 듯 편안하게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전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실지 엄청 걱정했거든요. 어머님의 허락이 우리 지민이에게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선희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와 강훈이 돌아간 후 선희 씨는 침대에 누워 밤하늘의 달처럼 하얗게 센 머리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형사의 말처럼 이제 정말 어떻게든 진실을 알려야 할 텐데 그 방법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진실이 앞으로 이 세 사람의 삶을 얼마나 거세게 뒤흔들어 놓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먼저 강훈에게만 따로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지민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훈과 단둘이 만나서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진실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훈에게 전화를 강훈 씨, 혹시 오늘 점심때쯤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따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훈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물론이죠. 제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어머님 꽃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지민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줘요. 전화를 끊고 선희 씨는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애써 누르며 소담아온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내내 꽃을 다듬고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잠시 후 있을 강훈과의 대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부터 꺼내야 그 아이가 충격을 덜 받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꽃집 문이 딸랑 열리고 강훈이 들어섰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분명 바쁜 회사 일 와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훈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어서 와요. 강훈 씨, 바쁠 텐데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잠시 문 좀 닫을게요. 선희 씨는 꽃집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잠시 외출 중 팻말을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요. 차라도 한 잔. 강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꽃집 안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의자에 앉았죠. 선희 씨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따르면서도 어떻게 이 엄청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심장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보자고 하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강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이 섞여 있는 듯했죠. 혹시 지민이와의 결혼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선희 씨는 후 하고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강훈 씨,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아주 오래된 일이죠.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하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죠.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선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강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황하준이라고 내 처사들이죠. 선희 씨의 목소리가 묽게 어린 채 가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7살 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그만 실종되었어요. 영영 찾지 못했죠. 강훈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사진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의 눈에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죠. 이 아이, 저와 너무나 닮았는데요. 강훈이 겨우 정말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닮은 게 아니라. 선희 씨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강훈 씨가 바로 내 아들 하준이에요. 당신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요. 무거운, 정말 숨막히는 침묵이 꽃집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강훈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앨범 속 사진과 선희 씨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강훈의 목소리가 이제는 확연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테이블 위에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DNA 검사 결과 보고서였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훈 씨, 당신 몰래 당신 DNA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99% 확률로 우리는 모자지간이 맞아요. 강훈은 마치 머리 위로 거대한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져갔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미세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강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잃어버린 날 우리는 가족 여행 중이었어. 해운대 그 넓은 바닷가에서 네가 한참 동안 예쁜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지. 엄마가 정말 아주 잠깐? 딱 한눈을 판 사이에 넌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선희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너를 찾기 위해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했어. 하지만 끝내. 강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고 도저히 한순간에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엄청난 진실이었죠. 그 모래성 꿈, 제가 가끔 꾸던 그 꿈이 그게 정말 제 기억이었던 거군요. 강훈이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민이가 너를 처음 우리 집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엄마도 너를 전혀 찾지 못했어. 너를 처음 보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알았어. 네가 내 아들 하준이라는 걸. 선희 씨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 말을 너에게 해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강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선희 씨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강훈이 갑자기 휙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내가 입양한 딸이야. 네, 동생이 되는 셈이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겐 친딸과 조금도 다름없는 소중한 아이란다. 강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죠. 이 사실을 지민이도 알고 있나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거든? 강훈은 다시 테이블로 천천히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앨범을 다시 펼쳐 하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살펴보았죠. 어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젊은 시절의 선희 씨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낡은 사진들. 기억이 아주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강훈이 마침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래성, 파란 바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애타게 제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소리. 하준아, 하준아. 선희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강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꿈에도 그리던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다시 잡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강훈이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이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선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준아. 하지만 함께 생각해보자. 엄마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강훈은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죠.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 특히 지민이와의 관계에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강훈이 겨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시간이요. 선희 씨는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준아. 그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렴. 하지만 너무 오래 이대로 미루는 것도 좋지는 않을 거야. 지민이도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강훈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문득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리고 조금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선희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선희 씨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한마디였으니까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 하준아. 아이고, 내 아들. 그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선희 씨에게는 마치 길고 긴, 몽롱한 꿈속을 하염없이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나날이었죠. 30년 만에 기적처럼 아들을 되찾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엄청난 비밀이 가져올지도 모를 엄청난 파장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매 순간 교차했답니다. 하주는 매일 퇴근 후 선희 씨의 소담화원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죠. 어머니, 어젯밤에 또 꿈을 꿨어요. 하준이 꽃집 구석의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넓은 바닷가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지기 노래를 불러주셨죠. 선희 씨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기억일 거야. 하준아, 넌 아주 어릴 때부터 잠들기 전에 항상 엄마한테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졸랐거든? 특히 어디 여행이라도 가면 더 그랬어. 하준의 눈에 깊은 감회가 어렸죠. 정말 아주 조금씩이지만 기억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주 단편적인 장면들, 소리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안개처럼 뿌옇게 비어 있어요. 선희 씨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지민이에게는 어떻게 말할지 혹시 생각해 봤니? 하준의 표정이 순간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았죠. 아니요. 아직 도저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말거라. 아가. 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어쩌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마치 그 말이 현실이라도 된 것처럼 바로 그때 꽃집 문이 딸랑 열리고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하준과 선희 씨는 동시에 너무나 놀란 눈으로 서로를 황급히 바라보았죠. 엄마, 강훈 씨도 와 있었네요? 지민이의 얼굴에 순간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두 분 뭐하고 계셨어요? 하준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어색하게 선희 씨는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강훈 씨가 꽃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들렀대. 그래 어머, 무슨 꽃인데요? 지민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준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선희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때문에 미리 상담하러 온 거야. 식장을 어떤 꽃으로 장식할지, 뭐 그런 거 의논하고 있었지? 호호. 지민이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죠. 정말요, 우와. 그럼 저도 같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나? 하준과 선희 씨는 다시 한번 당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대로는 계속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적으로 느꼈죠. 지민아, 선희 씨가 아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에게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민이의 해맑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딱딱하게 바뀌었죠. 네, 무슨 이야기요? 엄마, 여기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 우선 집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하자꾸나. 선희 씨가 마침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꽃집 문을 일찍 닫고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 함께 선희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죠. 지민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하준과 선희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선희 씨는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을 마주 보게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낡고 빛바랜 앨범을 다시 꺼내왔죠. 지민아. 그리고 강훈 씨도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너희 두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어려운 일이야. 선희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저 정말 무서워지려고 해요. 지민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죠. 선희 씨는 후 하고 아주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침내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아이는 내 아들, 황하준이야. 너를 입양하기 아주 오래전 내 첫 결혼에서 낳은 내 처사들이지. 그런데 30년 전 7살 때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그만 실종되었어. 지민은 너무나 놀란 듯 커다래진 눈으로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요. 엄마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너무나 아프고 끔찍한 기억이라 차마 네게 말하지 못했던 거야. 선희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지민은 사진을 한참 동안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앉은 강훈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이 아이가 강훈 씨랑 너무 닮았는데요. 무거운, 정말이지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가 담긴 흰 봉투를 꺼냈죠. 지민아, 강훈 씨는 바로 하준이야. 내 아들이라고 선희 씨가 마침내 그 엄청난 진실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서 마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하얗게 빠져나갔고 하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사실이야. 지민아. 하준이 고개를 들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죠. 나도 불과 일주일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내가 아주 어릴 때 해운대 근처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겨우 맞춰진 거야. 지민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채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과 함께 깊은 혼란이 가득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 봐. 지민아,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야. 선희 씨가 봉투를 내밀었지만 지민은 공포에 질린 듯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지금까지 저한테 숨기셨어요? 두 분이서 비밀리에 계속 만나시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가 바보 같아요.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날카로워졌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지민아,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도대체 어떻게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선희 씨가 울먹이며 지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민은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훈 씨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민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와 절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너희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지민아, 선희 씨가 황급히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잖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지민은 그 말에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곧 다시 깊은 혼란에 빠진 표정이 되었죠. 그래도 강훈 씨가 어머니의 친아들이라면 그건 너무나 복잡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지민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죠. 지민아, 나도 아직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했던 감정까지 변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지민은 그 말에 갑자기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죠. 어떻게 그 감정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이제 내 오빠가 됐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지민아. 하준이 지민의 떨리는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신경질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민은 그대로 현관으로 뛰쳐나갔고 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준이 다급하게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선희 씨가 그의 팔을 붙잡았죠. 지금은 그냥 혼자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준아,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 하준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굳게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쫓아가 볼게요. 어머니. 아니, 하준아. 선희 씨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혼자만의 시간이. 하준은 어머니의 말에 힘없이 순응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을 향한 마음과 갑자기 찾게 된 친어머니와 기막힌 가족 관계 사이에서 그 역시 깊은 혼란과 번민에 빠져 있었죠. 어쩌면 좋죠? 어머니, 하준이 소파 위로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으며 괴로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지민이의 관계는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죠? 선희 씨는 말없이 아들의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죠. 모르겠어. 하준아, 엄마도 정말 모르겠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분명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겠지. 3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하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축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선희 씨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그건 분명 기적이고 축복이야. 하준아, 하지만 어떤 축복에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함께 따르기도 하는 법이지. 밤이 깊어갔지만 지민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선희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지민이는 받지 않았죠. 하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전화도 지민이는 외면했습니다. 걱정되네요. 어머니, 지민이 혼자 괜찮을까요? 하준이 어두운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내일 아침에 엄마가 한번 찾아가 볼게. 선희 씨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아이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선희 씨는 지민이가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죠. 하지만 선희 씨는 포기하지 않고 문 앞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렸고 지민이가 잔뜩 지치고 헬쑥해진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밤새 울었는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선희 씨는 조심스럽게 정말 발소리도 내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담요와 베개가 아무렇게나 어질러져 있었고 지민이의 두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붓고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민아, 우리 딸. 선희 씨가 떨리는 손을 뻗어 지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민은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왜 이제야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엄마, 어머니는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함께 배신감마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확신이 없었어. 지민아, 그리고 모든 걸 확인한 후에도 도대체 어떻게 너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너무나 두렵고 막막해서 그랬던 거야. 선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 모두 다치게 될까봐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 정말이야. 지민은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강훈 씨를, 아니, 하준 오빠를 이제 앞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선희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가장 두려워했던 그 끔찍한 상황이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30년 전 하준이를 잃었을 때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참담했습니다. 지민아, 너희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피해 연결도 없어. 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윤리로 보나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단다. 선희 씨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마. 지민이가 마치 울부짖듯 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친아들이 제 남자친구였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부터가 그런데. 선희 씨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두 자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아파트를 나오면서 선희 씨의 마음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한없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그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 씨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 가슴에서는 30년 만에 기적처럼 되찾은 아들을 향한 벅찬 기쁨이, 다른 한쪽 가슴에서는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사정없이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었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모든 것을 너무 내 욕심대로만 생각했던 걸까? 선희 씨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민과의 가슴 아픈 대화 내용을 이제는 그에게도 전해주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지민이는 좀 어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하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하준아, 아무래도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선희 씨가 솔직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하준은 수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제가 한번 지민이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도 지금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가. 선희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더 이상 미룰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지민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이제는 저희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해요. 선희 씨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아들의 굳은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 하준아,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디 조심하거라. 지민이는 지금 너무나 많이 상처받고 예민해진 상태니까. 전화를 끊고 선희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하준이의 사진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처음 선희 씨 집에 왔을 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던 어린 지민이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 어쩌면 좋으냐. 내 새끼들, 정말 어쩌면 좋아. 선희 씨는 빛바랜 사진들을 가만히 매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시각, 하주는 지민의 아파트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죠. 한참 만에야 지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여전히 슬픔과 혼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 왜 왔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차가움 아래 아주 미세하게 숨겨진 떨림을 하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지민아, 하준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지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준을 빤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옆으로 살짝 비켜서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은 어색하게 거실 소파에 마주보고 앉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민아, 하준이 먼저 어렵게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또 얼마나 충격적인지 나도 너무나 잘 알아. 나 역시 불과 얼마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 지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하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또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오빠예요. 어머니의 친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지민아. 하준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직접적인 혈연 관계도 없어. 우리는 남남이야.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민이가 답답하다는 듯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상하고 끔찍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주는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지민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지민아,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두려웠지.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 만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깊이 사랑하게 된 건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을 알기 아주 오래전이었어.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들이 그게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은 내 남자친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생각만 들 거예요. 그럼 나는 만약 너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기다릴게. 지민아. 하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내 감정은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야. 지민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지민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 동안 흐느꼈죠. 저도 강훈 씨를, 아니, 하준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하주는 조심스럽게 지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에 지민은 그 손을 빼내려 했지만 하준이 더욱 단단히 잡자 이내 힘없이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상황이 얼마나 기이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지 나도 너무나 잘 알아. 지민아? 하준이 지민의 젖은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의미의 운명이 아닐까? 30년 전에 실종되었던 나와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네가 우리 사이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지민은 흐느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 어린 감정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야. 지민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도 분명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하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눈빛에 지민의 흔들리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선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과의 길고 길었던 대화 내용을 차분히 전해주었죠. 지민이가 아주 조금이지만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 하준이 다소 안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많은 혼란과 아픔이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아주 천천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선희 씨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구나. 하준아, 정말 다행이야. 너희 두 사람 모두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민했을 텐데. 어머니, 하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고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정말 일종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모두 지민이 덕분이었으니까요. 지민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를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선희 씨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구나. 아가,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던 내 아들을 하필이면 내 딸이 데려왔으니 말이다. 다음 날, 선희 씨는 소담화원에서 분주하게 꽃들을 다듬고 있을 때 지민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표정이 편안해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눈가는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조심스럽게 선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하준 씨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희 씨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우리 딸. 아직 모든 게 완전히 이해되거나 편안해진 건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하준 씨의 말이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어쩌면 정말 운명인지도 몰라요. 지민이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가만히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여린 어깨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안았죠.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울지 엄마는 다 이해해. 우리 딸, 너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준 오빠를, 아니, 그냥 하준 씨를 찾게 되어서 저는 오히려 기뻐요. 지민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다만 저와 하준 씨의 관계는 앞으로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려면요.
선희 씨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각하렴.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 없어.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테니까. 어머니, 지민이가 선희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은 밝아진 듯 했죠. 하준 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아주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선희 씨의 눈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핑 하고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꽃집 안쪽의 작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빛바랜 앨범을 꺼내 조심스레 펼쳤죠. 우리 하준이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활발한 아이였어. 선희 씨가 낡은 사진 속의 어린 하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죠. 항상 방긋방긋 웃고 온갖 장난이란 장난은 다 치고 다니는 개구쟁이였지? 특히 저 모래성 만들기를 정말 좋아해서 바닷가에라도 한번 가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래만 가지고 놀았어. 지민은 사진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 하준이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 씨가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가 된 것도 어쩌면 그때 그 모래성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호호, 그런지도 모르지. 우리 딸. 선희 씨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설령 다 잊혀졌다고 해도 이렇게 무의식 속에 깊이 남아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그날 저녁, 선희 씨는 하준과 지민을 함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셋은 곧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이 엄마표 된장찌개였어. 선희 씨가 하준의 그릇에 구수한 된장찌개를 듬뿍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 된장찌개 좋아하니? 우리 아들 하준아. 하준은 잠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된장찌개는 항상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이유는 잘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특별한 위안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민도 그 말에 슬며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예요. 저도 이 맛 때문에 다른 집 된장찌개는 잘 못 먹는다니까요. 셋은 처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모든 것이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죠.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준이 선희 씨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선희 씨의 표정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미소를 지었죠. 너의 아버지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하준아. 그리고 너를 정말 끔찍이도 많이 사랑했었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갑자기 실종된 후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며 점점 더 멀어졌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끊겼단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엄마도 알 수가 없어. 하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아버지를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한번 노력해서 찾아볼게. 하준아. 하지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그리 쉽지는 않을 거야. 선희 씨가 솔직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과 하준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선희 씨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지민은 차에 오르기 전 조심스럽게 다가와 선희 씨를 꼭 안았고 하준 역시 말없이 다가와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았죠.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어머니,
하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뿐이에요. 선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이라는 그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이 지난 후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가족이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죠. 비록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기이하고 아픈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과제가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안으로 홀로 돌아온 선희 씨는 거실 창가에 한참 동안 서서 밤하늘의 달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해운대 그 바닷가에서 하준이가 실종되던 그 끔찍했던 날 밤에도 저렇게 크고 밝은 달이 떠 있었죠. 그때는 정말 단 한순간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깨어진 가족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다시 온전해질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적이란 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는 건지도 몰라. 선희 씨는 어두운 창가에 홀로 서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시원한 가을바람이 선희 씨의 소담화원 앞을 기분 좋게 스쳐 지나갔죠. 선희 씨는 매일 아침 사랑스러운 꽃들에 정성껏 물을 주며 자신의 삶의 기적처럼 찾아온 이 놀라운 변화를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처음에 그 극심했던 혼란과 고통이 이제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잔잔한 평화와 안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꽃집 문이 딸랑 열리고 지민이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한결 편안하고 밝아 보이는 표정이었답니다. 엄마, 오늘 혹시 좀 일찍 문 닫으실 거예요? 지민이가 선희 씨의 팔짱을 끼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일찍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어쩐지 몸도 좀 피곤하고 집에서 푹 좀 쉬고 싶어서 말이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얼른 도와드릴게요. 엄마 같이 후딱 정리하고 들어가요. 지민이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꽃들에 물을 주고 바닥을 쓸면서 선희 씨는 슬쩍 딸의 얼굴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지민은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해맑은 웃음 속에는 여전히 아주 작은 혼란과 고민이 희미하게 숨어 있는 듯했죠. 그래서 우리 하준이는 요즘 어떻게 지낸다니? 선희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지민의 꽃을 다듬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죠? 네, 잘 지내요. 엄마, 요즘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많아서 엄청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야근이래요. 글쎄, 그럼 너희 두 사람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선희 씨가 더욱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지민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아직도 가끔은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현실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준 오빠를 사랑해요. 선희 씨는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여린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사랑이란 건 말이다. 지민아,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너희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걸 함부로 가로막을 권리는 없다는 거야. 지민의 눈에 촉촉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살짝 미소 지었죠.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엄마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어. 솔직히 말하면 선희 씨가 딸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똑똑히 알아. 내 잃어버린 아들을 30년 만에 기적처럼 되찾은 그 엄청난 기쁨만큼이나 내 사랑하는 딸, 너의 행복 또한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다. 며칠 후, 하준은 오랜만에 선희 씨의 소담 하원을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 조금은 쌀쌀한 그런 날이었. 어머니, 저랑 상담 좀 해주세요. 네. 하준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아니, 갑자기 무슨 상담, 네가 웬일이냐. 지민이에게 줄 아주 특별한 꽃다발이 필요해서요.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한 거거든요. 하준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선희 씨는 그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었죠. 그녀는 하준과 함께 이런저런 꽃들을 신중하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결한 백장미, 사랑스러운 분홍빛 튤립, 그리고 지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란 프리지아까지. 어머니. 하준이 갑자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선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다시 한번 청혼하려고 해요. 물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또 그 모든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요. 꽃을 고르던 선희 씨의 손이 아주 잠깐 허공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죠.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의 준비는 다 된 거니? 우리 아들. 네, 어머니. 정말 오랫동안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 특별하고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준이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또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 씨 집의 작은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조명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장식되었습니다. 하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정성껏 모든 것을 직접 준비했죠. 지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의 저녁 식사 초대로 집에 왔답니다. 정원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낭만적인 촛불이 따스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 주위로는 은은한 조명 아래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하준이 조금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머, 이게 다 뭐예요? 하준 씨, 다준 씨, 지민이 너무나 놀란 목소리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답니다. 하준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지민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믿을 수 없는 일들은 어쩌면 정말 기적과도 같았어.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네가 있었지? 그는 천천히 지민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반지를 꺼냈습니다. 가을밤의 달빛 아래 그 반지가 유난히 반짝였죠. 황지민, 당신은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서로 깊이 이해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지민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감미로운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죠. 아주 길고 긴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마침내 천천히 그리고 아주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하준 오빠. 아니, 하준 씨, 저도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짜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저도 당신과 결혼할게요. 하준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을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꼭 안았습니다. 선희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아름다운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깊은 혼란과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민이 하준의 품에서 빠져나와 선희 씨에게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죠. 어머니의 그 깊은 이해와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선희 씨는 말없이 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죠. 사랑한다. 우리 딸 지민아, 그리고 내 아들 하준아. 너희의 행복이 이 엄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단다. 그날 저녁, 밤하늘은 마치 이 특별한 두 사람을 축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혼란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인연은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선희 씨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든 길이었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기구했던 가족은 깊은 상처로 아프게 이어졌었지만 이제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